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보건부와 오클랜드 DHB는 오클랜드에서의 코비드-19 검사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코비드-19 검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오클랜드 지역사회 테스트 센터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오늘부터 신속 항원 검사 RAT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부는 성명에서 각 테스트 사이트에서 PCR 또는 RAT 중 어떤 테스트가 가장 적합한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명은 PCR 검사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고 코비드에 감염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을 위한 확보를 위해 2단계와 3단계에서 신속 항원 검사의 사용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클랜드 DHB는 또한 오클랜드에서 10일 동안 격리하는 코비드-19 사례의 가족 밀접 접촉자는 3일이 아니라 8일째에만 검사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7일 동안 격리해야 하는 가족의 밀접 접촉자는 오클랜드에서만 5일 차에 검사를 하면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일요일에 지역사회에서 기록적인 2,522건의 코비드 사례 중 1,799건이 오클랜드에서 발생한 후에 나왔습니다. 어제 뉴질랜드에서 2,522명의 코비드-19 신규 확진자는 지금까지 대유행에서 가장 많은 일일 환자 수며 병원에 입원한 100명의 사람들 또한 발병 이후 가장 큰 합계 수치입니다. 어제 발표된 100건의 입원 사례 중 주 환자실 입원은 없습니다. 새로운 코비드 사례가 증가하면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수는 일주일 내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월 13일에 32명이 입원한 이후 3배가 됐습니다. 현재의 코비드-19 자택 격리 규칙은 과잉이며 무증상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3일로 줄여야 한다고 저명한 한 의사가 말했습니다. Council of Medical Colleges 존 보닝 의장은 가족 접촉에 대한 현재 10일의 격리 기간을 줄이기 위한 요구에 동참했습니다. 높은 백신 접종률과 함께 오미크론은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훨씬 덜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광범위한 검사를 지지하지만 그러나 간호사, 교사, 식품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10일 동안 집에서 일할 수 없도록 가두는 것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앤디 포스터 웰링턴 시장은 어제 시위 현장에서 현재의 경찰 전략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지만 기다리기만 하는 접근 방식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포스터 시장은 궁극적으로 정부와 경찰이 이 상황을 해결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위는 이제 13일째 접어들었고 밤새 더 많은 비가 내렸음에도 캠프는 굳건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재킷이나 판초를 입은 시대들이 아침 식사와 커피를 먹기 위해 포장마차 옆에 줄을 섰습니다. 땅은 흠뻑 젖었지만 흙탕물이 너무 많이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에 매트와 건초를 깔았습니다. 앤드류 코스터 경찰청장은 일요일 TVNZ Q&A 프로그램에서 시위가 이런 수준까지 이르지 말았어야 했다며 시위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코스터는 경찰이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시위 주최자들과 계속 대화할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NZQ에서 승인한 다양한 무료 영어 코스가 있습니다. 다이나 스피크입니다. 한국어 문의는 027-514-6408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택 구입 가능성, housing affordability는 악화되고 있으며 현재 한 가정이 디포짓을 모으기 위해 거의 12년이 필요한 가운데 사상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부동산 분석업체 코어러직이 2년마다 발표하는 주택가격 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 전역의 평균 주택가격은 12월 종료된 3개월 동안 평균 가계소득의 8.8배이며 이는 단지 3개월 전에 8.3배에서 증가했으며 오랜 기간 동안의 평균인 5.9배보다 훨씬 높습니다.
디퍼짓을 저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1.7년이며 9월 말에 11.1년보다 그리고 1년 전 9.3년보다 훨씬 오래 걸립니다. 코로직의 수석 부동산 경제학자 켈빈 데이비스는 이번 조사로 주택 구매 가능성이 심각하게 나빠졌다고 말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디퍼짓을 저축하는 데 걸리는 평균 연수는 7.9년으로 이는 오늘날 과거보다 거의 4년이 더 걸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이비스는 주택 구입자들의 디퍼짓 부담뿐만 아니라 임대료도 치솟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컬러직 보고서는 임대 비용이 평균 가계 총소득의 22%를 차지하며 또 다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현실이 훨씬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전국적으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뉴질랜드 납세자 연맹, 뉴질랜드 텍스페이어스 유니언은 뉴질랜드 사람들이 휘발유에 납부하는 세금 비율에 대해 정부를 비판했고 그 세금을 휘발유 구매자들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휘발유 1리터당 1.40달러는 세금으로 오클랜드에서는 52%입니다. 오클랜드는 지역 유류세 때문에 조금 더 비쌉니다. 뉴질랜드 납세자 연맹의 루이스 홀브록은 전국적으로 휘발유 1리터당 48%가 정부 세금과 부담금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소비자는 휘발유 111달러를 냈고 세금으로 50달러를 환급받았으며 이러한 환급은 17일 목요일 타카푸나 걸 주유소에서 30분 동안만 지속됐습니다. 그러나 목요일 오클랜드 시민 50여 명이 그랬던 것처럼 주유소에서 유류세 환급을 가지고 떠나는 것은 현재로서는 현실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자택 거실에서 일하게 되면서 가정과 직장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제럴드 할 AUT 경영대학원 인적자원 관리 교수는 많은 이들이 집이 일터이자 가정이 되면서 집이 두 가지 역할을 다하면서 문화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 많은 전문직 근로자들이 집에서 일주일에 2, 3일 정도 일하고 다른 날에는 출근하면서 사무실 근무와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것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더 매력적이었으며 관리자들은 중간 지점에서 회의 등을 실행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루 교수는 직원들을 신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연구 결과들은 가정에서의 생산성 수준이 사무실 내 수준과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일부 연구 결과들은 사람들이 사무실 밖에서 더 창의적임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02원 48전, 한국에서 보낼 때 810원 50전, 한국에서 받을 때 794원 46전입니다.